아,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여기가 또 위치가 또 굉장히 먼데 먼 곳까지 이렇게 와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현아님께 이번에 랭체인 때 어떤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어느덧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자주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5월에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랭체인 인터럽트라는 행사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인사이트들을 같이 공유 드리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자료 정리를 해왔고요. 사실 여기에는 프라이빗 토크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보안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주워들어서 열심히 공유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왔거든요. 그거랑 더불어서 제 멀티 에이전트 트렌드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장을 준비했는데 다 못하고 잘릴 수도 있습니다. 예, 잘리기 전에 빠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행사 사진인데 엄청난 규모로 열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혼자 간 것은 아니고요. 여기 같이 팀원들이랑 갔다 왔는데 랭체인 저희 85명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랭체인 글로벌 튜토리얼을 만들었었어요. 거기에 참여한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리슨 체이스라고 CEO입니다. 랭체인 CEO인데 프라이빗 토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그 유튜브 보신 분들 랜스 마틴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랜스 마틴? 유튜브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렉처러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랜스 마틴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진짜 팬이에요 하면서 했더니 어디서 왔냐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기 아내분이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발 한국에 오면은 연락 좀 달라. 여권을 뺏어버려야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재밌게 나눴었고요. 저희 프라이빗 톡 섹션에 여기 보시면 이제 랭친 앰버서더 분들 각국에서 모인 분들이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원래 런치 타임이었는데 밥은 안 먹고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이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좋은 컨퍼런스들이 많이 열리고 한데 우리나라의 분위기와 가장 앞단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미국의 분위기와 혹은 해외에서의 분위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 앰버서더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좀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주요 주제들은 이제 각 나라별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어떤 관심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열띤 토론을 했던 부분이 바로 넥스트에 대한 고민인데요. 저희가 에이전트가 나오고 MCP가 나오고 HOA가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 다음은 뭘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넥스트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장표에서도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평가지표 많이 고민하시는데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들, 그 다음에 MCP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하입인지 아니면 이게 쭉 가는 트렌드인지, 그 다음에 또 궁금했던 게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제가 사실 우리나라 컨퍼런스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전부 다 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에이전트를 쓰는데 좋은 건 알겠지만 실제로 이걸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걸 어디 컨퍼런스에서 공유한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부 다 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도입적인 부분들 그리고 앰비언트 에이전트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진짜 부끄럽게도 앰비언트 에이전트 키워드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갔다 와서 물론 리서치를 했지만요. 근데 요 내용도 담아봤는데 혹시 앰비언트 에이전트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랭체인 블로그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있는데요. 1월에 나왔는데 이 앰비언트 에이전트가 이미 실리콘밸리에서는 너무나도 핫한 주제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랭체인 컨퍼런스에서 넥스트로 강하게 밀고 있는 게 바로 이 앰비언트 에이전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공유드리고자 하고요. 앤드류 교수님 역시 인기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핫한 슈퍼스타이셨고 나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질문 중에 바이브 코딩에 대한 앤드류 융 교수님의 어떤 생각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도 있으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스가 열렸는데 시스코, 태블릿, 몽고디비 제가 이제 뭐 튜토리얼 작업이나 아니면은 개발을 할 때 흔히 썼었던 기업의 CEO들이 나와가지고 본인의 프로덕트를 설명하는 걸 보면서 되게 깊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동기가 저희 랭체인 오픈 튜토리얼에서 한국인 개발자 85명이 한 8주 동안 작업을 해서 글로벌 튜토리얼을 올렸고 스타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저희가 한국인이지만 영어로 된 튜토리얼을 만들어서 공유를 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파트너십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링크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고 그 다음에 랭체인 인터럽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1일차에서는 랭체인 팀이 전부 나와서 파트별로 랭그래프, 툴스, 랭스미스 이밸류에이션, 메모리, 에이전트 인박스까지 쭉 그 내용들을 소개해 주면서 핸즈온 워크샵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일차에는 랭체인, 랭그래프를 쓰는 회사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고 내가 왜 랭체인을 도입을 했는지 이런 사례들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랭체인 인터럽트 행사에 나온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물론 자막을 입힐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길 가거나 아니면 운전하면서 팟캐스트 좀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요 링크 타이핑 하실 수 있으면 지금 빨리 아니 농담입니다. 네, 요거 어차피 자료 안에 보시면은 있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도 공유를 해놨는데 요거 팟캐스트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한글 목소리 더빙을 해놨어요. 그래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캡부터 가보면은 제가 키노트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 취미로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직무에 당장 적용을 하든 아니면 앞으로의 내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든 간에 어쨌든 내가 이걸 빨리 캐치업하기 위해서 온 건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이거였어요. 멀티 에이전트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 전체적인 큰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멀티 에이전트 내가 지금 배우고 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넥스트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노트에서도 과거부터 어떻게 랭체인이 발전해왔는지 잠깐 언급해 줬는데요. 이 랭체인 CEO가 먼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그냥 간단하게 말 그대로 취미생활처럼 오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해리슨 체이스라는 CEO는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LLM을 가지고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LLM만 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레그도 붙여야 되고 뭘 붙이려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랭체인을 만들었는데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였어요. 처음에 시작은 오픈소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인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업이 되면서 이제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이제 한마디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 기업이 돼서 솔루션을 판매한다는 것은 기업에 직접적인 이득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이 뭘 제일 어려운 걸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거를 고민했다라는 거죠. 근데 기업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LLM을 가지고 프로덕션까지 올리는 거 그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집에서 예제 코드를 가지고 나 혼자 쓰는 거는 쉽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100만 사용자가 쓸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물음표가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랭체인의 방향성은 앞으로 그 모든 사람들 아니 모든 기업들이 쉽게 상용화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개발 로드맵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회사로 전환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에이전트가 요즘 너무 핫한데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봤더니 첫 번째 프롬프트 모든 요소에 들어가고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엔지니어링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옵스나 배포를 해야 되니까요. 프로덕트는 이 제품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LLM 프로덕트라는 거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프로덕트의 어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LLM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테크닉인데, 요거는 그럼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이게 진짜 돈을 벌 수 있어? 사용자들이 만족해? 이런 것들을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롬프트도 잘 써야 되고, 옵스도 해야 되고, 평가도 잘해야 되고,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에이전트 엔지니어를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랭체인이 바라본 에이전트의 미래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에이전트는 다양한 모델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멀티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을 만들면 똑같은 GPT-4라는 모델을 4개나 5개 만들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간단한 태스크는 간단한 모델로도 구현이 가능하고 복잡한 거는 똑똑한 모델이 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잘하는 분야가 달라요. 뭐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코딩의 강점을 보이고 제미나이는 다른 데 강점을 보이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에 대해서 적합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랭체인에서는 모델을 바꾸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점이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랭체인에 이게 월간 다운로드 수고 누적이 아닙니다. 누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노란색이 오픈 AI의 다운로드 수고 왼쪽에 빨간색이 랭체인의 다운로드 숫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점은 뭐냐면 4월 달에 랭체인 다운로드 수가 오픈 AI를 역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가요. 근데 이걸 왜 그런 거 해서 봤더니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 오면서 오픈 AI의 모델만 의존하는 거 바보 같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이거 할 때는 제미나이 쓰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거 하는데 그래서 랭체인을 쓰고 여러 모델들을 쉽게 통합하기 위한 니즈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래서 다운로드 수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컨텍스트죠. 뭐 제가 갑자기 여기 와서 제 에이전트가 아닌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당황스러울 겁니다. 아무런 컨텍스트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LLM은 컨텍스트를 잘 넣어줘야 좋은 답변으로 이어지는데 이 컨텍스트는 사실은 굉장히 브로드한,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프롬프트로 넣는다라고 하지만 프롬프트 안에 보면은 시스템 들어가, 대화 내용도 들어가, 툴 메시지 들어가, 문서도 들어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짬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핸들링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올바른 컨텍스트를 핸들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랭체인에서는 랭그래프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시스템이랑 대화 내용, 툴 메시지, 문서가 있는데 문서는 도대체 어디서 흘러온 애야? 툴 메시지는 어디서 나온 애야? 이게 지금까지는 추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랭체인을 그냥 때려 넣었을 때는 마치 저희가 짬뽕탕처럼 여기다 재료들을 한 번에 쏟아 부었던 거죠. 근데 랭그래프로 이런 흐름적인 걸 만들면 아, 이 컨텍스트는 여기서 왔구나, 이 컨텍스트는 저기서 왔구나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이건 여기서 왔는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만 고치면 되겠다. 이런 흐름 관리에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랭그래프는 사실 멀티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상세한 흐름 관리에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에이전트를 만드는 건 팀 스포츠인데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땐 아, 멀티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을 얘기하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여기서 팀 스포츠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만들 때 1인 개발자 한 명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관여를 할 겁니다. 기획자, 마케터, AI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개발하는 게 1인 개발자의 종속적이면 마케터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뭔가 지표들이 나올 건데 이 지표들이 머신러닝 관점에서의 지표들,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자님 저희 이번에 뭐 프리시전 스코어가 0.8이 나왔는데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스포츠를 하는데 이거는 거의 메시 같은 사람 한 명이 의존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랭체인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게 뭐냐면 다양한 매트릭을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매트릭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뭘 더 추가를 하냐면 뒤에 좀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트래디셔널 매트릭과 비즈니스 매트릭과 퀄리테이티브 매트릭이라는 걸 추가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트래디셔널 매트릭은 트레이스 볼륨, 에러 레이트, 레이턴시, 이거는 완전히 개발자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요, 비즈니스 매트릭이 추가가 되는데 이 프로세스는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유저 피드백은 5점 만점 중에 몇 점인지, 이런 토픽 서머라이제이션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개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매트릭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다 같이 이 서비스를 더 나은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팅 허브인데 프롬프트를 작성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에이전트 엔지니어의 요소인데요. 우리가 보통 프롬프트 작성도 처음에는 개발 시작할 때 다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죠. 버전 관리도 안 되고 테스트할 때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플레이그라운드와 허브에서는 버전 관리뿐만 아니라 프롬프트를 팀 내 공유하는 기능들을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랭체인 인터럽트에서는 여러 회사들이 랭그래프를 활용한 어떤 사례들을 많이 공유를 했고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전부 다 모든 기업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랭체인 랭그래프로 구현을 했고요. 전부 다 멀티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추가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랭스미스의 트레이스 볼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랭체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트레이싱들이 다 모으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분석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폭발적으로 늘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이 에이전트로 넘어오게 되면서 트레이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트레이싱의 종류도 굉장히 다변화가 됐다라는 점들을 말하고 있었고요. 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녹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랭체인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지금 LLM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고, 사실 나머지 요소들, 우리가 지금 충분하게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성과에 도달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LLM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장이 꽃을 피우게 될 거고, 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아까 평가 지표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옵스 측면에서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툴들이 앞으로도 공개가 많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와 지금 현재 개발 사이클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SR이라고 해서 사이트 릴라이어빌리티 엔지니어라고 해서 뭐 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자동화, 장애 등의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전문 인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 담당자한테 완전히 일임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장애를 리포트를 받고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하는데, 이제는 이 트레이싱을 한 명이 한 명의 1인 개발자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케터든 기획자든 아까 팀스포츠 다 같이 뛰어들어서 이게 장애가 났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도 개발자가 아닌 분들은 이 트레이싱 추적값을 봐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게다가 형태도 너무 다양하고요. 어떨 때는 사진도 들어오고 어떨 때는 뭐 비정형 데이터도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연장선상으로 이어서 이런 매트릭이 추가가 됐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툴 사용 추적을 앞으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멀티 에이전트로 오면서 에이전트가 늘어났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툴들은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럼 엄청나게 많은 툴 사용량들이 추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직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의 애널리틱스 직군이, 구글 애널리틱스가 떠오르고 나서 그게 빵 떴듯이,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군이 떴듯이, 이제는 툴의 트래젝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툴의 트래젝토리나 옵서버빌리티를 보고 우리 서비스의 방향성이나 우리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래젝토리 옵서버빌리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서 뭐 지금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라고 해서 우리 문서 검색의 트래젝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컨덕트 리서치를 수행하는 거와 이런 트래젝토리에 이 우리 사용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발화 데이터가 어땠어를 추적하지 않더라도요. 이 시행 횟수만 봐도 우리 서비스가 어디서 많이 트래젝토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랭체인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가 에이전트 빌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두를 위한 에이전트 빌더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오픈 에이전트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누구나가 다 무료로 지금 당장 써보실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요 영상을 녹화를 잠깐 떠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오픈 에이전트 플랫폼에 오시면 이렇게 왼쪽에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뜨고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로 이렇게 에이전트를 쓸지 멀티 에이전트 슈퍼바이저를 쓸지 굉장히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툴을 뭐 쓸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름 정하고 디스크립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요 템퍼레처나 이런 모델 사용량 조정하고요. 여기에 쓸 수 있는 툴들을 이렇게 마우스 클릭으로 나 요거 쓸 거야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면 끝나요. 끝나고 요거 제가 세팅된 거를 이메일 에이전트를 스타트 챗을 누르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랑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에이전트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리는데 바로 제 구글 이메일을 조회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노코드 빌딩 에이전트 플랫폼이고 랭체인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요 내용 아까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데이 2에 나왔던 것 중에서 많은 비즈니스 사례들을 기업에서 나와서 공유를 해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 블랙락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를 굴리는 그 펀드 회사에서도 이 LL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전 세계의 고객을 2억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서 이미 멀티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을 상용화 도입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OC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상용화를 하고 이 기업들은 이미 수많은 실수들을 가지고 경험을 해봤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미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나라의 금융권들 같은 경우에 이 LLM을 도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제도와 이런 것들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부러운 측면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누뱅크라는 사례가 너무나도 인상 깊었어요. 제가 누뱅크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누뱅크라는 기업은 아마 남미 쪽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스터머 뱅크인데 201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고객이 2억 명이에요.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2명 중 1명은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주 거래 고객인데 그러면은 고객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 뭐냐면 랭그래프로 구현한 멀티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을 마치 무슨 저는 대학생이 PT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나랑 친한 친구 3명한테 한 10,000원씩 싸줘 하면 쏩니다. 그런 거를 지금 상용화된 거를 구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루에 수집되는 트래젝토리 그 트레이싱이 3천만 건의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미 데이터가 하루에 3천만 건씩 쌓고 있는 거죠. 우리 은행들은 아직 제도를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정말 그 점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제가 이 기업이 2013년도에 설립된 은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한국의 토스뱅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의 어떤 UX를 전환하는 기업이었고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누구보다 먼저 기술력을 적용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나와서 하는 게 이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평가하는 거는 LLM이 자 여기요 저는 70점 답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서비스는 아무것도 없죠. 답변이 나오고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거야? 라는 고민은 모든 기업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회사가
각자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평가 방식을 했는지 고민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다 LLMS 저지 쓰는 건 맞아요. 하지만 LLMS 저지를 다 똑같은 방식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거기다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요인들도 한번 직접 경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앤드류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파이어사이드 챗이라고 해서 이제 좀 편하게 하는 채팅에서 세션에서 자기는 20분 만에 그러니까 앤드류 교수님도 당연히 개발자가 아니니까 내가 코딩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예제 코드라도 써서 20분 만에 평가를 할 수 있다. 당연히 완벽하지 않겠죠. 근데 앤드류 교수님은 그렇게라도 평가를 빠르게 도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업들이 이걸 평가를 도입하기 전에 야 이게 맞아? 저거 맞아? 이거 너무 많이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일단 해봐. 그리고 너네가 어차피 완벽하게 세워봤자 그거 안 맞을걸? 너네가 100점이라고 얘기해도 서비스에 가면은 7점밖에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냐면 일단 7점짜리 만들고 런칭한 다음에 이내가 쌓이면 이 평가 방식이 고도화가 될 거란 거예요. 이걸 개발의 일부로 봐야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의사결정권자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설득하면서 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MCP가 요즘에 인기가 많고 되게 이 MCP 트렌드를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앤드류 교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MC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MCP라는 새로운 개념이 왔으니까 MCP에 수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도구를 선택하는가 이런 것도 평가가 필요할 것이고 그 도구를 선택해서 답을 얻었으면 그거는 몇 점짜리 답변인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